사실은 역사학의 기본은 사료 독해고, 사료 독해를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라는 사실을 라틴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현대 영어와 불어 이탈리아어도 해야 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88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역사 공부를 시작해서 30년이 넘었죠. 그 과정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다수의 논문도 썼고 책도 출간하고 번역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새로운 강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세기 전반부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여전히 고전으로 평가받는 E.H. 카가 있는데요. 이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가 남긴 흔적, 사료이자 과거의 사실들이고요. 현재는 이 과거의 역사를 연구해서 빛을 보게 만드는 역사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케임브리지 딕셔너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역사가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가라는 직업 또는 학자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20년 넘게 역사가로서 구체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역사학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 연대기를 외우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및 배경, 사건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및 영향 등을 밝히는 직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원동력과 역사 변화의 패턴 또는 역사 법칙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했던 역사가로서의 어떤 작업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역사 연구의 출발점은 과거가 남긴 흔적, 일명 사료라고 합니다. 이 사료가 출발점이고요. 사료를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바로 사료 검증 작업입니다. 역사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 역사 전공자들은 자신이 다루는 주제 또는 시대에 관련해서 특수한 사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료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참조했던 사료들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로 참조했던 사료는 영어로는 아카이브라고 그러고 이탈리아어로는 아르키비오라고 불리는 일종의 문서고에 보존된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제가 가서 참조했던 방문했던 문서고는 크게 이탈리아 문서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문서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베네치아 문서고, 제노바 문서고, 피렌체 문서고, 프라토 문서고, 또리노 문서고, 앙코나 문서고 이렇게 다양한 도시의 문서고를 방문해서 그 당시 즉 제가 다루는 중세 후반 사람들이 남긴 글들 우리가 보통 필사본이라고 부르죠. 당시는 인쇄본이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손글씨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글씨로 쓴 필사본 사료들을 보고 제가 역사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서고에서 제가 참조했던 사료들은 당장 읽을 수 있는 사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료들은 대부분 라틴어 또는 중세 이탈리아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와 이탈리아를 모르면 중세 제가 다루는 지중해 교류사와 같은 주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역사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이고 사료를 독해하는 능력입니다. 즉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중세 유럽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라틴어는 거의 필수입니다. 중세 프랑스사, 중세 영국사, 중세 독일사, 이탈리아사 할 것 없이 중세 유럽사 다루는 모든 전공자는 라틴어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남겨진 대부분의 문서가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기록을 우리 조상님들이 한글이 아닌 한자로 작성한 것처럼 유럽 중세인들은 자신이 일상에서 쓰는 모국어가 아니라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이 라틴어를 문자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중세 유럽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라틴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라틴어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뭐 논문이나 역사책을 쓰기 위해서는 사료뿐만 아니라 이 사료를 기반으로 연구한 연구소와 연구 논문을 또 참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연구소와 연구 논문은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현대 영어와 불어, 이탈리아어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역사학의 기본은 사료 독해고 사료 독해를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학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역사학이 고리타분한 과거를 들춰내는 어떤 개인적 취미 차원의 학문이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 별 효용 가치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역사의 효용 가치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처럼 객관적으로 수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역사는 별로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는 학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사가라서가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오해는 공개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사가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역사는 프랑스 중세사가 블로크의 말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8세기 영국 철학자 휴먼 상식이나 상상이라는 면에서 어떤 즐거움도 역사와 비교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서양 중세사가 주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역사의 효용 가치는 역사를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정치인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역사는 과거의 증인이요 진실을 밝혀주는 빛이요 기억을 되살리는 생명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과오를 피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지침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영국이 미국 독립혁명에서 식민지인들에게 피한 경험으로부터 안 될 일은 사전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통일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 효용가치. 제가 학생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역사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역사가의 기초 작업은 과거가 남긴 사료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료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농담 같지만 역사가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건 또는 기사들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작업 과정, 그 작업 과정을 통해서 얻는 자질과 능력은 사회를 취조해서 분석하는 언론과 방송,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결정하는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부에서 역사 전공을 하고 언론이나 방송국에 진출하고 또는 법조인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 가진 이런 효용 가치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이러한 어떤 자질과 능력이 그 분야에 적합한 능력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가지는 네 번째 효용 가치는 아마 역사가 제공하는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문화 컨텐츠이자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학기에 학생들에게 역사적
효용 가치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는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가 낡은 옛날 것을 찾고 뒤지는 고답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효용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창조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세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해리포터 이야기, 반지의 제왕이라는 어떤 문학작품과 그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한 영화는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영국 리즈에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가는 길에 잠깐 스코틀랜드 지방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도중에 해리포터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 해리포터를 보기 위해서 호그와트행 기차를 보기 위해서 거기 먼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세의 어떤 마녀 이야기 또는 기사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경제적 효용가치 간단히 얘기하면 돈이 될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양 중세 이야기는 최근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대항해 시대, 리니지 게임 등의 게임의 소재가 되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